안녕하세요. 빌딩로드 오동협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 소중한 고객분이 출연해 주셔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논현동에 건물을 매입하시고 잔금 이후에 신축을 준비 중이신 매수자분을 모셨는데요.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 건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동욱 과장도 출연했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딩로드 부동산 이동욱 과장입니다. 네, 이동욱 과장은 얼굴로 영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본인 생각이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얼굴로요. 아니에요. 자, 이제 본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모님이 이 건물을 사시기 전에 직장생활, 사회생활 쭉 해오셨잖아요. 건물을 매입하는데 적은 돈을 들지 않잖아요. 그쵸. 예, 이 돈을 모으신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사실은 제가 강남 이 건물을 매입하기까지 뭐 단기간에 된 건 아니고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 걸리기는 했어요.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는 2015년부터였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 맞벌이 부부였는데 제가 결혼을 일찍 하기도 했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내 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주택 투자를 먼저 이제 알아보게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다음에 주변에 뭔가 도와주시거나 막 큰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가계 경제도 아니었고 저희가 순전히 번 돈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혼자 혹은 남편과 같이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내 집이 일단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부동산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청약을 한번 공고문을 읽어보기도 하고 뭐 인터넷 카페 같은 거를 막 보기도 하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분양권을 먼저 투자하게 돼요. 내 집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살 곳을 먼저 이제 분양권을 투자를 했다가 집에 있는 통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청약 통장이. 그래서 그 청약 통장으로 청약도 했다가 이제 한 100일 정도 되는 둘째 아이를 안고 막 경매장도 들락날락거리고 애 안고 100일짜리 애를 안고 네, 저희 둘째를 안고 막 눈물 나. 경매장도 들락날락거리고 백화점 문화센터를 가서 아이 뭐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백화점에서 하는 경매 수업을 듣고 있고 아이 맡겨놓고 막 강남에서 한다는 부동산 투자 수업 같은 것도 막 듣고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런 모습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되게 인상 깊었는지 저한테 분양권을 소개해준 부동산에서 이제 입주권까지 소개를 해주시게 됐어요.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이제 뚜껑 매물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겁이 많고 막 그런 편이어서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데 다행히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동호수까지 나온 물건이 적절한 물건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사게 돼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이제 레버리지를 다 이용을 해서 1년 반 사이에 무주택자에서 갑자기 세 채의 이제 집이 생기게 돼요. 갑자기 집 부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처음에는 돈이 안 모이고 내가 이 넓은 서울에서 내 집이 하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투자였지만 어쨌든 1년에서 뭐 2년 요 사이에 갑자기 이제 주택이 막 늘어나면서 다주택자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는 시간도 필요했는데 사실 정리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때려잡기로 할 수도 없고 세금을 한번 막 크게 막 때려먹고 나니까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코로나 때 주식을 남편이 막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주식 공부를 해서 주식으로 조금 돈을 모아요. 그리고 주식 잘 되셨나 봐요. 네, 당시에 다들 그때는 다 됐을 거예요. 이제 흐름을 탄 것 같아요. 그때 흐름을 타서 주식으로 돈을 좀 불리게 되고 그래서 시드머니를 자꾸 불려가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집을 한 채씩 이제 팔아요. 사실 지금은 이제 1주택자가 됐는데 주택만 가지고는 더 이상 투자가 어렵겠다 싶어서 뭐 상가 투자 공부나 토지 투자 공부도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상가나 토지 투자는 실제적으로 제가 하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상가 투자, 토지 투자하는 학원에서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때 발품파라 꼬마 빌딩 이 책을 쓰시고 나서 특강으로 하러 오셨는데 제가 그거를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인연은 사실 그거예요. 나도 상가나 토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은 있었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웠고 상가도 또 토지는 막 멀리
멀리 있으니까 제가 막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뭐 소소하게 뭐 1일 특강 이런 거 좀 몇 군데를 찾아다녔어요. 알면 알수록 더 어렵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건물이라는 게 단순히 주택이라든지 뭐 상가투자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진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은 나한테는 너무 큰 영역이다 싶어서 좀 겁을 내다가 자금이 일정 정도 모이고 나서 이제 진짜 몸을 움직여야겠다 싶어서 작년 여름부터 이곳저곳 중개법인에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는 왜 빌딩로드를 선택했냐. 빌딩로드에서 제가 한번 그 리모델링 강의를 들었잖아요. 예, 맞아요. 경동하우징과 같이 했던 현장 투어 타고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보고 뭐 그 안에서 얻은 지식이나 이런 것도 많았지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날 사실 좀 날씨가 덥기도 했고 갑자기 비가 오기도 했고 차량이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수강생들이랑 다른 팀원들이 쭉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팀원들의 제가 얼굴 표정을 근데 그때 다른 팀원들의 얼굴 표정이 전혀 힘든 기색 없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되게 밝게 하는 걸 보면서 대표님 되게 인복 많으신 분이다. 수강생 입장에서는 대표님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의 표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렇게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여기는 뭐 속이는 곳은 아니겠구나. 눈탱이는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문의를 드렸을 때 물건을 브리핑 해주시거나 이동욱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거나 이런 부분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고 저도 따질 줄은 아니까 계산을 할 줄 아니까 너무 부풀리는 곳이 있어요. 정말 시세에 맞게 가치 평가를 해주시는 면이 더 신뢰가 간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돼서 여기까지 어떻게 나오게 됐네요. 이동욱 과장이 사모님한테 뭐 궁금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아? 20대 투자이죠. 요즘 많이 시작하잖아요. 코인, 주식.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인데 어떤 투자를 시작해야 될지. 사실 그 질문을 제가 뭐 나 이런 거 갖고 있어라고 막 떠벌리는 성격이 아니라서 제 지인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그렇게 투자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의 경제 상황과 제가 투자했을 때 그 경제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쵸? 당시에는 워낙 저금 이제 금리가 낮았고 제가 그때 다주택자가 갑자기 되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계약금만 있으면 나머지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 대출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세금이 과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소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자기의 부를 증식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해줘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은 자기의 소득 안에서 현금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먼저 얘기를 해주거든요. 단적인 예로 들으면은 저는 저희 남편이랑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맞았는데 이제 벌이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잖아요. 맞벌이 안에서 소득을 굉장히 이제 쪼개가지고 나눠서 아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이만큼 벌었다고 해서 확 많이 쓰고 이러지는 않고 당시에 신혼생활 할 때도 뭐 생활비가 8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정말 그 안에서만 생활을 했어요. 저 이 얘기를 왜 공감하는 게 저한테 그때 차에 네, 가면서 김치만 먹어! 그러면 이제 김치 그게 정말로 저희 양가 부모님들이 다 지방에 사시니까 뭐 쌀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거는 막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따로 부수적으로 드는 거는 다 제 돈으로 나가야 되니까 최대한 가져올 건 가져오고 그 안에서 생활비를 아껴서 썼고 정말로 김치 말고 딴 거 살 게 없다 그러면 김치전, 김치찌개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웬만하면 다 중고로 사고 중고로 팔고 싸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처음에 목돈 못 모으거든요. 제가 아는 강남 건물들랑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처음에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남편 같은 경우도 보통 사회생활 딱 시작한다고 하면 요즘 친구들은 뭐 플렉스 하면서 막 차부터 뽑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뭐 벌이가 그렇게 나쁜 식에 속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쭉 한 다음에 한 5, 6년 지나서 제가 결혼할 때 차를 뽑았거든요. 10년도에 SM5를 뽑았어요. 그 차를 12년을 끌었어요. 제가 2022년에 그 차를
팔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쓰고 팔았는데 그만큼 되게 아껴서 쓰고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줄였던 것 같아요. 최대한 이제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지출을 많이 통제를 했고 그렇다고 좀 막 힘들게 사지는 않았고 쓸 때는 쓰죠. 돈을 쓸 곳과 안 쓸 곳을 철저히 구분을 해서 처음에 시드머니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돈만 모으기만 하면 사람이 좀 힘들어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뭐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직접 현장에서 막 발품 팔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내가 돈을 모으는 과정 중에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 따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 때만 하더라도 주식하면 패가망신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 결혼할 시기만 하더라도. 근데 주식이 요즘에는 미국 주식이다, 뭐 배당주다 하면서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되게 많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자기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발을 담가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해서 부동산 투자를 첫 시작으로 하긴 했지만 다른 거에 대한 선입견을 깨려고 남편이랑 노력을 많이 했고 뭐 주식도 했고 코인도 지금 일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산을 좀 배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작하시는 시드머니를 최대한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으되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투자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실행하라. 머릿속에 생각만 막 가득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게 좀 굼뜬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운을 얻고 제가 제 몸을 움직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여러 가지 부동산 물건을 소개를 받는 것도 그렇고 제가 가만히 카페 같은 글만 보고 뭐 책만 보고 했으면 그런 행운은 얻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몸을 움직여서 실행을 해보는 게 맞다. 그래야 제가 한 것처럼 이런 강남 건물 빌딩 로드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문을 두드려라. 근데 문 두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 건물 이거 할 때도 이것저것 막 전화해서 문 두드리는데 막 되게 떨려요. 두근두근해요. 이게 막 적은 돈도 아니고 막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대한 많이 겪어보면 그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보이고 하니까 실제로 해보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번에 이동욱 과장이 건축사 만나고 다른 건축사 만나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나중에 한 얘기가 뭐 누나처럼 얘기를 좀 해주셨다고. 들으면서 진짜 이렇게 해서 살 수 있구나. 저와 비슷한 스토리의 자기계발서 부동산 투자서가 진짜 많거든요. 대부분의 책, 전 지금도 그런 책들을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서 재테크 책 읽고 서로 발표하고 막 이런 모임을 계속 하거든요. 관심을 끊임없이 갖고 뭔가 보려고 하고 그 시장을 읽으려고 하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같이 몸담고 있으신 두 분은 더 큰 부를 이루시지 않을까. 아니, 중이 재벌 못 깎는다고요? 그냥 알면은 또 투자도 못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 현금 관리 잘해야 되고 두 번째 미래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세 번째 그걸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진짜 이런 투자서에 나오는 얘기들 쭉 해주셨는데 이게 와닿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사모님 처음부터 쭉 봐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빌딩 로드랑 이제 계약은 잘 마무리하셨잖아요. 이제 PM까지 맡기신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제가 이 건물 투자는 사업의 영역과 좀 더 가깝다라는 걸 알고 제가 되게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건물 투자를 하고 신축하는 그 과정까지 뭐 유튜브라든지 책도 쭉 봤는데 아 이거는 초보자인 내가 하기에는 너무 보이는 그런 프로세스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축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 말고 나도 이렇게 디벨롭이라고 하는 과정을 나 혼자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욕심상 나 혼자 다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한 단계 한 단계 뭔가 단계가 넘어갈수록 다방면으로 알아봐야 되고 조율해야 되고 쉽지 않겠구나라는 게 이제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하면서 느끼신 거예요? 느꼈어요. 남편이랑 상의를 했을 때 남편도 너 혼자 하기 버거우니 일정 부분 뭐 수수료를 뭐 내더라도 이제 그분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다양한 케이스 속에서 배운 교훈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인적 자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PM까지 문의를 드렸고 현재까지는 중도금까지 이제 친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저는 일단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이후에 제가 지금 제 건물이다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아니, 해주셔요. 이게 일을 이것만 해요. 대표님 저한테 너 고생한다. 너 이것만 하잖아. 이것만 해요. 딴 거 안 다른 해요. 거 하고 정말 고생하시는 게 제가 느껴졌던 게 저는 사실 흥정은 잘 못해요. 저희 남편은 흥정을 잘하지만 남편은 직장에 매여 있고 제가 막 흥정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계약건 안에서 흥정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주변에 있는 그래도 비교한 다음에 그냥 최적으로 맞추려고 저는 진짜 3-4번씩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고맙고 또 최대한 이제 대출 기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진행 상황이 착착착 이루어져야 돼. 스케줄 같은 것도 꼼꼼하게 양쪽에서 다 체크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제 몸이 하나인데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인 분들한테 맡기는 게 저한테는 최선인 것 같았고 일단 지금까지 맡겨본 결과 저는 일단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설계는 이제 실시설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집안 조사하고 구토심의 준비해서 하고 있고 해체 같은 경우도 해체 심의 준비하고 있고 네. 최근에 성면 조사했는데 성면 나왔죠? 어제 나왔어요. 아니 그래도 그것도 안 나왔으면 좋을 텐데 나와가지고 몇백 또. 근데 그것도 잘 그래도 계약서로 써서 마무리했어요. 조율을 좀 해주셔서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낡은 건물이라서. 어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때요? 머리 아프지 않아요? 그거 다 어떻게 체크 잘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진짜 이 일을 하면서 PM할 때가 제일 어렵긴 하거든요. 그만큼 다 배우고 그만큼 또 이게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치이면서 뭔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뭐 한 단계 좀 성장하는 느낌? 대표님한테도 이제 얘기도 많이 하면서 대표님도 이거 이렇게 했어? 라고 여쭤보실 때도 제가 이렇게 다 알아보면 성장하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왼쪽 이거만 나요. 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실은 장사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 이동욱 과장은 한 10년 지나면은 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중개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과찬이십니다. 아니 이 친구 짬밥일 때 이런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처음에 이동욱 과장이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나 이분한테 맡겨도 되는 거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진행하시는 걸 보니까 뭐 하나를 하더라도 본인이 모르는 분야를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 물어보고 대답해 주시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정말 잘 배우고 계시는구나. 대표님이 또 다른 인재를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구나. 디벨롭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이동욱 과장도 직원이지만 사모님 걸 체크해드리고 알아봐주면서 자기도 처음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중개인들이 하는 게 그냥 계약해드리고 잔금 치르고 중개수수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중개사들이 하는 일이 많이 확장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개사가 신축을 하시는 건축주와 함께 그것까지 이제 같이 이제 챙겨드리고 도와드리는 것도 중개사의 역할이 돼버렸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중개사가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어깨 너무 배운 것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2년, 3년차 이 직원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빌딩로드에 있는 모든 전 직원은 다 디벨로퍼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교육도 하고 그리고 계약하고 이런 일이 이제 진행할 때 자기가 또 실물을 보면서 몸소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걸 지금 이동욱 과장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좋네요. 그치 이동욱 과장? 감사합니다. 빌딩로드에서 많이 한 게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잘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빌딩로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정말 수많은 중개법인 중에서 이 빌딩 로드는 관광지에 가면 우리가 막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 소문난 이런 그런 장소가 있고 현지인들만 아는 숨겨진 맛집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맛집이 사실은 나만 알고 싶어. 근데 대표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앞에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출연해 주신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내실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면서 일을 진행하시는 그런 알찬 곳이구나라는 거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출연도 해주시고 또 이게 좋은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논현동의 건물을 이제 계약하시고 잔금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건축주님이 나오셔서 쭉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영상 보시고
뭐 건물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이 많이 배워가시고 정보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삐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삐띵 로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